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법을 강의하는 이재진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 시간 핵심 이론 3강이 되겠네요, 여러분. 지난 시간 핵심 이론 1강, 2강 공부했던 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조세총론 공부했었죠. 그래서 조세총론 1강, 2강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난 2강에서는 납세의 성립, 납세의 확정, 그리고 납세의 소멸, 그리고 우리 제척기간, 소멸시효,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의 분류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었죠, 여러분. 특히 요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은 조세총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핵심 이론 3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제2편 지방세로 넘어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강, 2강에서는 조세총론의 파트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죠. 사실상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요 조세총론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세법을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하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개별세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피드백해서 조세총론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이해 정도가 조금 넓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갔다 오면 또 넓어져. 그러면서 우리가 1년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세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바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여러분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요 기본이 되는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 이상은 출제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특히 4문제가 나올 때는 등록면허세와 이렇게 종합 문제로 해서 연결돼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번 2020년도 30일의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바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종합 문제로 해서 한 문제를 연결시켜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요 기본되는 지방세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우리 3강에서는 우리 취득세 중에서 앞부분인 취득세 총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분 취득세가 뭐냐라는 의의라든지요 또는 성격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눈팅만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항상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입니다라고 있었죠. 이때에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는데 이때 그러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가 되는지 한 번 정도는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정도. 자, 그리고 취득세는 과연 누가 내는 거냐? 납세 의무자. 역시 요거는 이 부분은 별표 3개 표시해 놓고요. 예, 이번 시험 대비로서 꼭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즉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할 것이냐,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이 뭔지 한번 취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간주 취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간주 취득의 종류라든지 기본적 개념만 잠깐 살펴보고요. 얘가 과세 표준과 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중에 본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바로 뭐라냐, 여러분? 비과세를 합니다. 비자, 아닐 비자 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자는 아닐 비자 쓴 거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에서는 표현합니다. 이때의 이 비과세 대상의 종류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실제 간단하게 보기 지문 하나로도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별표 2개 정도 표시하면서 기본적인 취득세 비과세 구조를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번 핵심 이론 3강에서 주로 다뤄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제2편 조세총에서 취득세에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갑시다. 자, 일단 뭐 취득세 총설이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총설은 여러분 그냥 눈팅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총설에서 다른 부분이 취득세 의의라든지 성격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의의와 성격 그냥 가볍게 눈팅만 하자. 그러면 취득세는 뭐를 말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 행위에
담세력을 포착하는 거죠. 담세력을 포착해서. 여기서 담세력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담세력. 한자를 조금 제가 쓴 이유는 여러분 한자는 표현 문자다 보니까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요 보는 순간 의미가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서 그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취득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했다 합시다. 그럼 너 그만큼 부동산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 경제적 능력,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취득세라 한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의미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좀 성격 볼까요 여러분? 얘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 그러면 첫째, 취득세의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얘는 행위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행위세.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가 있어야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때 이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게 발생 빈도수가 같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이 취득세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세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행위세의 특징이다. 사람마다 취득이라는 행위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어나면 그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내면 된다. 그입니다. 행위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은 분 중에서 취득이라는 행위가 이미 일어나신 분들 계시겠죠? 일어나신 분들. 그럼 이미 그분들 취득세 냈어 안 냈어? 냈죠. 아, 나 그때 취득세 냈었지. 그런 분들은 바로 그 과거에 취득세 낸 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아직 취득세 안 냈다? 그러면 취득세를 안 냈다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훌륭하신 분이죠. 예, 이렇게 취득세 내기 싫어서 부동산 취득 안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그럽니다.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이러면 취득세 안 내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거 사.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집에 안 들어와도 된대요. 예, 그래서 일단 취득세는 행위세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근데 유통세다. 유통세는 요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거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그 이전하는 단계에서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거다는 얘기죠. 이게 자 건물을 여러분 원시 취득 건축했어. 그럼 건물을 건축하면 원시 취득하면 그 원시 취득에서 취득세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왜 건물을 신축했냐? 팔으려고 매매해서 그 매매로 승계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때 그 승계 취득자 또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자, 그러다가 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사람이 첫날 밤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을 인해서 상속을 받은 자가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그 역시 상속인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거죠, 자식한테. 그러면 증여받은 자식이 바로 부모님 잘 만나서 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세금도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만큼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세금도 내라 그 얘기죠. 세 번째, 응능과세죠, 여러분. 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어 없어? 있죠.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취득세는 응능과세입니다. 아, 너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 그 얘기겠죠. 자, 대물세죠, 여러분 네 번째. 그래서 대자는 여러분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를 쓴 겁니다. 대할 대자.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대자를 넣는 교수님도 계시고 어떤 교수는 빼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대자가 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물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냥 인세 또는 물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그냥 대물세, 대인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셔요. 그러면 요거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다 그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대물세랍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십시다. 대물세는 여러분 특성상 항상 재산별로 개별 과세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별 과세.